여드름은 초반에 잘 이렇게 관리해주지 못하면은 여러 문제를 남기게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가나셀 피부과 청담점 권승희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 병원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시술 중 하나인 여드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저희 병원에 이제 가장 많이 내원하시는 연령대를 보면은 20, 30대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남자, 여자 상관없이 20, 30대 분들이 진짜 많으신데 그분들이 가장 많이 찾아오는 고민이 바로 여드름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드름에 대해 오늘 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드름이 생기는 이유와 언제, 왜 여드름이 심해지는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여드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제 나오는 사진을 이해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사진은 이제 필로 세바시어스 유닛, 털 피지샘 모공 단위라는 건데요.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털이 박혀 있죠. 이 털이 있고 털이 이제 들어있는 이제 그 구멍을 우리가 이제 모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모공 옆에 이제 피지샘이라고 이제 피지를 분비하는 샘이 달려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 피지가 분비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피지는 이 모공을 통해 나와가지고 피부를 좀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이 피지가 과도하게 나오거나 이 나오는 이 구멍에 막혀가지고 피지가 원활하게 배출이 되지 않는 경우 피지가 이 모공 속에 저류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많이 겪고 들어본 화이트헤드나 블랙헤드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여드름균이 증식을 하고 그 이후에 염증 반응이 심하게 일어난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로 그 여드름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죠. 여드름은 초반에 잘 이렇게 관리해주지 못하면은 여러 문제를 남기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여드름 흉터, 그 다음에 넓어진 모공, 그 다음에 이제 붉은 자국이라든지 또 색소 침착 등을 남기게 되는데요. 특히 여드름 흉터 같은 경우는 한번 생기면 100% 완치가 거의 힘든 질병입니다. 물론 꾸준히 치료를 한다면 어느 정도 또는 많이 좋아질 수는 있지만 그 치료 과정이 수개월에서 수년 이상 걸리기도 하고 통증과 그 다음에 회복 기간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여드름 흉터가 생기지 않게 여드름 단계에서 적절한 치료와 그 다음에 적절한 예방이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색소 침착과 붉은 자국도 고민인데요. 우리가 20대, 30대 이후에는 여드름 흉터가 막 얼굴 전체적으로 생길 만큼 생기지는 않아요. 이제 다만 한두 개, 두세 개씩 꾸준히 만성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여드름 같은 경우는 여드름 붉은 자국이나 색소 침착 등을 남기게 되고 이런 애들이 길게는 수개월 이상 유지가 되어 피부톤을 어둡고 칙칙하게 만들고 일부는 영구적으로 자국을 남기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런 것처럼 여드름은 그 자체적으로 문제가 될 뿐 아니라 2차적으로 흉터나 이런 자국 등을 남기기 때문에 생겼을 때는 적절한 치료를 그리고 평소에는 우리 생활 습관이나 관리 등을 통해 가지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드름은 언제 심해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우리가 아까 사진을 보았겠지만 피지가 많이 나오거나 그 나온 피지가 모공이 막혀가지고 배출되지 못할 때 생기게 되죠. 그래서 그 심해지는 또 생기는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들을 잡아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이제 많이 겪어보시고 생각할 수 있는 10대, 우리가 10대 때 사춘기경에 여드름이 많이 발생합니다. 2차 성징을 겪게 되면은 우리 몸이 성호르몬을 많이 분비하게 되는데요. 이런 호르몬의 이제 밸런스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피지샘이 막 왕성하게 활동을 하게 되어 피지를 많이 분비하고 모공 같은 경우는 이제 성호르몬이 피부에 과각질환을 일으켜가지고 모공을 막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서 여드름이 발생하고 심해지는 거죠. 근데 이 청소년기 여드름 같은 경우는 특징적인 게 한 연구에 따르면은 우리 한 청소년의 7, 80%, 8, 90% 정도가 여드름을 한 번은 다 겪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만큼 되게 이 청소년기 여드름은 흔한 질병이기도 하고 또 마찬가지로 심한 친구들도 흔히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이게 우리 반을 한번 둘러보면은 한 반에 한두 명 정도는 꼭 여드름이 굉장히 심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드름 흉터를 가진 분들을 제가 진료를 하고 치료를 하다 보면 대부분 말씀하시는 게 10중 8구는 제가 이제 10대 때 심한 여드름을 앓고 그런 여드름이 지금의 흉터를 만들었다 말씀을 하세요. 그만큼 얼굴 전체적으로 광범위하게 여드름 흉터를 남길 만한 여드름은 대부분 10대 때 이루어지게 되고 때문에 우리가 10대
때 여드름이 심하게 생겼다면 방치하지 마시고 피부과 병원을 찾아가셔가지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여성분들이 좀 많이 공감하실 텐데 바로 생리입니다. 누구나 생리 때 트러블을 이제 경험하시는 여성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게 이제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과 연관이 있는데, 에스트로겐은 여성 호르몬으로서 이제 보통 피지를 억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생리기간 시작하기 전에는 에스트로겐의 호르몬 분비가 급감하게 되어가지고 이 생리기간 때 트러블이 잘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반대로 경구 피임약을 복용했을 때 여드름이 좋아지는 걸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이 경구 피임약의 주 성분은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라는 성분인데, 에스트로겐의 비율이 높은 경구 피임약을 복용할 경우에는 피지가 감소하여 여드름이 완화되는 효과를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제 이 여드름 치료, 피지 조절의 목적으로 경구 피임약을 처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성인분들이 좀 많이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이제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 등도 여드름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20대, 30대 분들은 많이 공감하실 건데, 시험 기간 때 밤을 새거나 또는 이제 야근 또는 친구들과 늦게까지 놀다가 잤을 때 다음날 개기름으로 범벅이 되어 있는 얼굴을 다들 겪어봤을 겁니다. 우리가 잠을 잘 못 자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런 등의 상황에 처하게 되면 우리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 중에 하나인 코티솔을 분비하게 되는데요. 이 호르몬으로 인해서 피지가 분비가 왕성하게 되고 모공이 잘 막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여드름이 악화가 되고 트러블이 새로 생길 수 있습니다. 미인은 장꾸러기란 말 들어보셨죠? 실제로 이게 전혀 틀린 말이 아니라 진짜 맞는 말인 게, 이 잠은 꼭 얼굴, 피부뿐만 아니라 모든 이 신체의 이런 회복 능력에도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피부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신 건강을 위해서 이 바쁜 이 현대 생활에서도 꼭 충분한 휴식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제 모공을 외부적인 요인이 막는 경우입니다. 특히 이제 20대가 우리가 시작이 되면은 새로운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서 대학생활,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은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그때 이제 좀 더 예쁘게 보이고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우리 피부에 좀 뭔가 부끄럽거나 감추고 싶은 것을 화장 또는 다른 비비크림 또는 다른 어떤 제품 등으로 가리게 되죠. 근데 이렇게 이 화장의 목적 자체가 무언가를 좀 가리기 위한 거다 보니까 피부에 잘 붙어 있고 그다음에 모공을 잘 막고 그다음에 잘 지워지지가 않아요. 화장이나 이런 선크림, 비비크림을 바르고 세안을 충분히 꼼꼼하게 해주지 않는다면 이런 물질들이 모공에 남아서 모공을 막게 되고, 또 이런 화학 제품의 자극으로 염증을 일으키게 되어서 트러블이나 염증, 여드름이 심하게 생기게 됩니다. 때문에 이제 이런 꼼꼼한 세안이 중요한데요. 항상 화장이나 선크림, 비비크림 등을 발랐을 때는 이중 세안, 클렌징 오일을 이용해서 먼저 유화시켜 준 다음에 그 이후에는 클렌징 폼으로 한 번 더 닦아주는 이중 세안을 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이제 이건 또 문제가, 이중 세안을 너무 자주 하다 보면은 오히려 피부 장벽을 파괴시켜가지고 피부가 오히려 예민해지고 홍조 등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좀 있을 경우, 너무 예민한 피부거나 트러블이 많거나 할 때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세안을 하고 어떻게 평소 관리해야 되는지 상담 받으실 것을 추천드려요. 마지막으로 온도 및 습도도 이런 여드름에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이제 온도가 1도 증가할 때마다 피지 분비가 10%씩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로 더운 환경에서는 피지 분비가 왕성하게 일어나가지고 여드름이 심해집니다. 또 너무 건조하거나 너무 습한 경우에도 여드름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주로 생활하는 이 실내 환경 같은 경우는 온도와 습도를 적절히 유지하여서 피부가 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드름이 언제 생기고 악화되는지에 말씀드렸는데요. 생리나 2차 성징같이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는 없고 적절히 대응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수면 부족, 스트레스, 그다음 화장품 등 우리가 적절히 예방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드름이라는 게 한 번 생기면 자국도 오래가고 그다음에 피부 트러블 더 번지기도 하고, 심하면 흉터까지도 생길 수 있는 질환이다 보니까 특히 20대, 30대 사회생활 많이 하는 분들에게 큰 스트레스일 수 있는데요. 이 영상이 이제 여드름으로 좀 고민하시고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다음번에는 뭐 어떤 관리나 어떤 홈케어 등이 여드름에 좋은지와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권승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